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안 나와도 된다, 못 나온다라고 민주당에서 지금 논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코미디인 것 같아요. 총무 비서관은 안 나온 적이 없다. 그때 예. 아 그러네. 그러면 나온 적이 없는 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시킬까 이게 이거 지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근데 박정훈 의원이 밝히기로는 이 재산 신고를 했으니까 네네. 75년생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75년생이면은 94학번이 맞을 거예요. 이분이 빠른 75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94학번이면 수능 1세대가 될 거고 93학번이면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가 될 거예요. 93학번 때문에. 사실 그 연생으로 학번을 알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7, 8년생인데 제가 대학 2년 늦게 들어가서 99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생으로 학번을 알긴 힘들다. 저처럼 늦게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빠른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알아내는 게 이거 하나 알아내는 게 몇 학번인지 알아내는 게 이렇게 힘들면 됩니까? 어렵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국가 기밀요원이에요, 뭐예요? 여기.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박정훈 의원도 전제는 깔았습니다. 제보를 받았고 자기가 또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들은 얘기라는 건데 한 여권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팩트는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그 여권 인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 김현지 부속실장이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다. 그리고 모 장관이 국장급 2명을 보직 이동시키려고 하니 김현지 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왜 상의 없이 인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어요. 이러한 주장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의혹을 더 큰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박정훈 의원의 얘기를 제가 그대로 그냥 얘기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에 홍익표 전 의원이 내정됐던 것을 김현지 실장이 대선 캠프에서 호흡을 맞췄던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바꿨다는 말이 있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현지 실장 픽,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 선택이라면 대통령실 직원들이 누구 눈치를 보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는 정말 착해요. 이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런 의혹이 발생했으면 민주당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실질적인 대통령 김현지 인사 개입 규탄한다. 물러나라. 그리고 보직 해임하라. 그리고 이재명은 탄핵하라.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의 의혹이 있으니 규명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민주당이었으면 이 없는 의혹도 만들어서 엄청난 지금 융당 폭격을 부었을 텐데 예. 대통령 탄핵까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무슨 뭐 경제 공동체, 정치 권력 공동체 별얘기 다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보수는 국민들을 가짜 정보로 선전선동하려는 정당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들을 알 권리를 충족하고 설득하려는 바른 정당이다 보니 이게 지금 이 정도 톤으로 말하는 것인데 저 정도 의혹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빠르게 알아내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 권리를 알게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일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날 사람들 빠르게 빼낼 수 있는 단계까지로 넘어가야 된다. 아니 이게 만약에 맞으면요, 이거는 권한 남용이 되는 거죠. 총무비서관일 때도 이게 중앙부처 인사까지 만약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도 직권남용이고 이런 것들이 의혹이 밝혀졌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정당은요. 재판기관이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로 가멸차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멸차게 싸워야 되는 거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진짜로 아무 의혹도 아닌 이것도 가짜로 다 밝혀진 예를 들어서 청담동 술자리 같은 거를 정쟁으로 도구로 써서 막 싸워내고 후쿠시마 처리수 지금 이것도 보세요. 후쿠시마 처리수에 1조 4천억 정도의 국비를 들여가면서 지금 이 민주당 때문에 큰 돈을 들여가면서 이 사람들 계속 이걸 투쟁을 했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면서요. 일본 여행 많이 가요. 근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핵 폐기물이 갑자기 청정수로 바뀌었어요.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해요. 마법 같은 일 아닙니까? 정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핵 폐기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싹 들어갔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정도는 몇 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 그런가요? 아직. 그래도 길거리에 집회를 하는 사람은 저도 못 보긴 했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모든 사안을 이용하는지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의혹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민주당이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같은 경우에 이 규탄대를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굉장히 길게 하다가 이재명 모포 횟집 방명록이 발견되기 전까지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회를 잡수는 게 걸리면서 이제 이걸 중단했던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런 일이 있었나? 네, 있었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얼마나 가열차게 싸웠는지를 한번 봐라. 이들은 지금 없는 일도 만들어서 나왔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싸울 게 태산이다. 싸울 게 태산인데 지금 이때도 싸우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야당의 야성이나 우리 당의 뭐 지방선거 승리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막아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논란까지 이제 불거지고 있고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이 대통령실과 김현지 실장에게 따져 물어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요.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은 나와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명해야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그렇죠. 해명을 해야죠. 명확하게. 이거 뭐 인사 개입 논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도 그 자료들을 요구하면 요구한 자료들도 좀 제대로 내고 근데 지금 민주당 배째라고 지금 자료 안 내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진짜로 이거를 권력을 다 손에 잡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정말 망나니 칼이 들었듯이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국민들에게 검증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그토록 평생을 외쳤던 민주를 외치는 이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본인들도 수호하려는 의지가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해명할 부분 해명하고 본인들이 진짜로 떳떳하다면 국감장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해명을 하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속 실장이기 때문에 뭐 안 나와도 된다, 못 나온다라고 민주당에서 지금 논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코미디인 것 같아요. 총무 비서관은 안 나온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면 나온 적이 없는 부속 실장으로 인사이동시키니까 이거 지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바로 직전 총무 비서관이잖아요. 지금 현직은 부속실장이지만 직전 총무비서관.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자기들이 자랑하듯이 우리는 투명하게 대통령실의 특활비라든가 뭐 이런 경비 처리 그거 법에 따라서 공개한다라고 했거든요. 공개했어요. 그게 총무비서관실 소속 그 일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얼마 전에 진보를 자처하는 친여 성향의 매체라고 알려진 뉴스타파에서 그 대통령실이 공개한 그 경비 내역이 이거 법적 근거에 다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비공개하고 뭐 다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라고 숫자까지 다 일일이 세가지고 내역까지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거든요. 뉴스타파가 또 정롱지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사실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저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 민주당이 우리는 지금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지만 김현지는 공개하지 못해. 근데 공개했던 예산도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은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실은 공개했다고 하지만 자신 있게 공개한 것도 뉴스타파의 시각에서도 너무 잘못됐는데. 자신이 없어서 공개 못한 김현지는 얼만큼 잘못됐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시절에
성공보수 2천만 원을 김현지 통장으로. 씨가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래서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게 뭐야 이러면은 경제공동체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라고 의구심을 제기를 해요. 통장을 같이 쓰는 거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부부 같은 경우도 안 하죠. 그러니까 부부들도 아유, 이거 자기 얼마 생활비 버는지 통장을 안 따로 알려주는 만들고. 상황도 네,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예. 내 남편이 얼마 버는지 모른다. 각자 생활비 통장이 독립재산제. 얼마를. 예. 근데 지금 이게 통장을 같이 쓸 정도라고 하면은 예. 이거는 뭐 아니 뭐 돈을 빌려줬을 수는 있죠. 김현지 씨가 나중에 이재명 변호사한테. 카메라 꺼지고 더 얘기하셔야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통장을 같이 썼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국정감사에 나와야겠다. 아니 뭐 네. 통장을 같이 쓰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현지 씨 명의로 받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김현지 씨 명의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 네. 김현지 씨 명의로 받은 거니까.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앵커님께서 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예. 받으실 돈을 김민수가 대신 받아줘 이러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적 채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점점 뭔가를 계속 의혹스러우니까 뭔가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여권에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은 진짜로 막 의혹들이 계속 불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기 이재명과 김현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감에 예. 나오는 게 좋겠다.